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강훈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각 지자체 재정 운영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 빚을 내는 지자체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가 지방에 내려주는 교부세와 세입마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면서 지자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장진철 기자입니다. 강원도가 각종 재난 발생 시 사용하기 위해 마련해놓은 재난구호기금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사이 최고치인 70.4%를 집행해 불과 30억 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매년 1~2% 수준으로 집행하다 동해안 산불이 발생한 지난해 25%를 넘겼고 올해는 지난해보다 3배 정도 더 사용한 겁니다. 올해 불어닥친 코로나19와 잇따른 태풍 피해 때문입니다. 예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고 재정 자립도가 낮은 도내 지자체들의 재정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춘천시가 올해 코로나19로 집행한 예산은 450억 원. 대부분 재난 상황을 대비해 마련해 놓은 재난 예비비와 재난 구호 기금에서 사용했습니다. 여기에 의암호 사고와 수해까지 입으면서 춘천시 재난 예비비는 이미 소진됐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일반 예비비에서 20억 원을 끌어썼습니다. 매년 예비비와 잉여 예산까지 800억 원 넘게 이듬해 예산으로 넘겼는데 올해는 그렇게 할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그동안은 쭉 부채를 상환해 왔던 거죠. 금년도는 뭐 여러 가지 추경하고 이런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예측 못한 돈들이 많이 들어가서 순수하게 잉여금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여기에 올해 정부 지방교부세는 209억 원이 세외 수입도 33억 원이 각각 줄었습니다.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 지방채 310억 원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재정 건전성 주의 단계인 25%까지는 여유가 있지만 5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한 겁니다. 이에 더해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앞으로 2~3년간 최대 1,000억 원 정도 빚을 더 내기로 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3년 안에 최대 1,000억까지 또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그 사업적인 어떠한 그 확산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시민들의 뜻을 좀 물어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도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원주시 등 도내 일부 지자체들도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질병 재난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면서 예산 수립을 놓고 지자체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업이 많은 강원도는 그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는데요. 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홍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에서 가장 큰 번화가 중 하나인 단계특지. 거리에 정막이 가득합니다. 술집과 노래방은 문을 닫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 일대는 유령도시처럼 조용해졌습니다. 강원도에서 가장 큰 유흥업소인 이곳도 끝내 다음 달까지만 운영한 뒤 영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호황기엔 다른 지역에서도 찾아와 하루 2천여 명이 방문할 정도였지만 코로나19로 줄어드는 손님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제가 여기 술집이었는데 술집으로도 운영이 너무 힘들어서 카페를 얼마 전에 바꿨어요. 임대료 내는 것도 너무 벅차요 지금. 직원이 원래 좀 여러 있었는데 지금 직원들 다 잘라내고. 일반 시가지 상황도 비슷합니다. 점심시간이지만 오가는 사람들로 붐벼야 할 거리는 한산합니다. 가게에는 임대 현수막이 걸렸고 아예 권리금을 포기하고 빠르게 양도하겠다는 점포도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아예 운영을 하지 못하거나 손님 수를 제한해야 하는데 임대료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난달 강원도 자영업자는 모두 20만 3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0,000명이 감소했습니다. 지난 2018년에서 2019년 1년 사이 4천 명이 감소한 것에 비하면 코로나 이후 2배가 넘게 줄어든 셈입니다. 도내 자영업자 수는 올해 들어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강원도 차원에서 긴급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같은 현물 지원부터 초저금리 대출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대부분이 단기 대책에 불과합니다.
서비스업이 많은 강원도는 자영업자 타격이 곧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만 뾰족한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간접적이지만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게 효과는 장기적일 수가 없어요. 그냥 쓰고 나면 이제 효과가 끝이 나는 건데 정부가 좀 직접적으로 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지만 공공구매라든지 조달이라든지 뭐 민간 위탁을 좀 활성화시킨다든지 간접적이지만 조금 뭐 우리 경제에서 말하는 성수효과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경제를 좀 돌리는 방향으로. 꺾일 줄 모르는 코로나19의 공포 속에 존폐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강릉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해맞이 행사를 축소합니다. 강릉시는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등을 모두 취소하고 포토존과 난방 텐트 등 관광객 편의를 중심으로 해맞이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해맞이 행사는 경포 해변과 정동진 모래시계 공원에서 진행되는데요. 또 경포 해변과 정동진, 대관령 등 해맞이 명소 3곳에서 일출 전경을 유튜브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강원도가 미래전략 산업으로 횡성에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 산업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중소기업들이 모여서 어려움과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 모델로 정부의 지원까지 따내면서 청신호가 켜졌는데요. 하지만 대기업 중심의 자동차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춘천 출신 홍남기 경제부 총리가 26일 횡성 우천산업단지 내 전기차 생산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정부의 지역 상생형 일자리에 선정된 것을 선포하는 행사에 참석한 겁니다. 횡성 전기차 산업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소기업 중심의 동반 성장 모델로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4년까지 추가 기업 이전 비용과 직원급여의 일부, 기숙사, 직장 어린이집 설치 등에 1,1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제조업은 그동안 서비스업에 기대해왔던 우리 강원도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것에 대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강원도가 이와 같은 미래차 분야, 바이오 분야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요충 지역으로 거듭나기를. 이 같은 지원을 이끈 데는 중소기업들이 협력해 상생을 도모한 신산업 모델이라는 점이 주요했습니다. 핵심 기술력을 가진 디피코를 중심으로 7개 연관 기업들이 700억 원 투자를 결정했고 강원도가 나서 생산 공장 설립 등 기반 시설을 구축했습니다.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해 지역 경제를 일으키고 나아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선순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도에는 자동차를 만들 만한 인력과 인프라,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가장 빠르게 가시적인 성과를 냈습니다. 대박을 쳐서 이 사업이 4차 산업의 한 모델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해 마치겠습니다. 이날 횡성에서 생산된 초소형 전기 화물차 1000여 대 수출 판매 계약도 성사됐습니다. 베트남 완성차 기업에 앞으로 3년간 500대 분량의 부품을 수출하고 국내 대형마트 운송업체에 500대를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횡성 전기차는 국내 첫 초소형 전기 화물차로 근거리 이동이나 택배 전용 배달 차량 시장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중국 중심의 국제 전기 화물차 시장에서 이미 부품 국산화율을 83%까지 끌어올렸고 오는 2023년까지 전기 트럭 4만 7천 대, 부품 8만 대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소형 전기 화물차 보편화를 위해 보조금 제도 개편을 통한 국내 가격 경쟁력 확보 방안은 앞으로 해결할 과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정부 보조금 정책이 대형차 위주로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소소형 차에도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는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싶습니다. 강원도는 이번 사업 추진으로 10년 뒤 2,700개 일자리가 생기고 생산 유발 효과는 3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입니다. 강릉 경포 도립공원 해제 지역의 용도 지역이 결정됐습니다.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묶여있던 지역에서 개발 행위가 가능해진 건데요. 특히 동해 북부선 철도 건설 등과 맞물리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건상 기자입니다. 강릉 경포해변 인근의 저동마을.
전원주택 1층이 텅 비어 있습니다. 이 건물은 2016년 커피 전문점 용도로 지어졌는데 도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된 뒤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묶이면서 영업 자체를 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4년 만에 이 같은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는 경포 도립공원 해제구역 중 공유수면을 제외한 505만 제곱미터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절반가량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됐는데 축구장 300개를 합친 규모입니다. 일부에는 도립공원제됐던 걸 계획관리지역으로, 즉 다시 말하면 건폐율 40%로 뭐 지정을 해서 뭐 풀어주겠다,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겠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주민들은 지금 뭐 그거라도 40%라도 지금 뭐 다 어느 정도는 수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곳은 용적률이 20%에서 40%로 상향됩니다. 다만 모든 지역에 걸쳐 개발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안도로를 중심으로 바닷가 쪽은 경관녹지와 농림지역으로 분류돼 개발이 일부 제한됩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약을 받던 주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나마 지금 이 장기간 이 규제로 인해서 우리 재산상 피해를 받아온 그 토지 소유자 그리고 주변의 주민들한테 그나마 좀 뭔가 개발 또는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마련된 거에 대해서는 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관광 분야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자연 경관을 훼손하는 난개발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해안을 가로막을 수 있는 그런 대형 건축물이 들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사실 그동안에 경포 해수욕장이라든가 그쪽이 이제 해안선을 구경하러 오는 관광객들이 아마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강릉시는 강원도의 결정 고시 절차가 완료되면 12월 말까지 용도 지역 등 결정 변경 지형 도면 고시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르면 내년 2월부터는 각종 개발 행위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지역 내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치러지는 수능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 고3은 물론이고 시험장으로 활용되는 학교들은 모든 수업이 원격으로 전환되는데요. 사상 유례없는 감염병 상황에서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된 수험생들. 이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한지영 기자입니다. 12월 3일 치러지는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다행히 아직까지 강원도 내 수험생 중 코로나19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2주 사이 도내에서 학생 확진자가 16명 발생했고 확진자 접촉에 따른 학교 전수검사도 수차례 이어졌습니다.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수능시험을 대비해 수험생들은 지난주부터 원격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오는 26일부터는 도내 모든 고등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고 학교 시험장 방역이 강화됩니다. 전문가들은 마무리 전략으로 컨디션 조절과 감염 예방을 강조합니다. 시험장 내에서도 마스크 착용과 가림막 설치가 의무화된 만큼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고 대비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조언입니다. 호흡기 증상이나 발열이 있는 학생은 따로 시험을 보게 지금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보는 과정에서 덴탈 마스크 정도만 철저하게 잘 착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인한테 적절하게 알맞는 마스크 착용하는 법을 지금부터 사용하는 것입니다. 등교 제약으로 학원과 교습소 등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지만 남은 기간은 독서실과 대면 교습도 자제해야 합니다. 가족들도 생활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최대한 외출을 줄여야 합니다. 방역 수칙 잘 지키면서 건강관리 잘해주시고 마무리 정리 잘해서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얻는 데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모든 학부모님들 그리고 도민 여러분들 안전한 수능을 위해서 좀 모임이나 불필요한 외출, 특히 또 타 지역을 왕래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해 주시면. 이 밖에도 전문가들은 여분의 마스크 등 시험에 필요한 준비물을 미리 챙겨놓고 수능일과 같은 시간으로 일어나고 문제 푸는 연습을 하도록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중증 장애인들이 생산한 제품을 공공기관이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들이 일자리를 갖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요. 하지만 강원도는 관련법이 시행된 지 10년 동안 법정 구매율을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도내 기초지자체들 역시 마찬가지라는데요. 속빈 강정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에 있는 LED 조명 생산업체에서 조립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곳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제조업체로 장애인 10명이 근무하며 신호등과 조명을 만들어 지자체 등 관공서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업체지만 도내에 납품하는 물량은 전체 생산량의 30%에 불과합니다. 업체는 비장애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작업 속도가 느리고 생산량이 적은 상황에서 도내 동종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제품을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연간 1% 이상 구입하도록 특별법이 제정돼 있습니다.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소득 안정을 위해 마련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완주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강원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강원도는 해당 법이 시행된 2011년 이후 현재까지 단 한 번도 법정 구매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초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18개 시군 중 지난해 법정 구매율 1%를 지킨 지자체는 양구군이 유일했습니다. 매출보다는 장애인들의 자활을 위해 운영하고는 있지만 최소한의 법정 구매율조차 지켜지지 않는다면 장애인 고용 유지가 쉽지 않다는 게 업체들의 입장입니다. 담당 구매 부서 쪽이든 이런 데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이제 도나 시의 정책 사항으로 좀 이렇게 해서 관심 가져주셨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각 부서와 시군별 우선 구매 실적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구매율을 높이는 게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종류가 대부분 사무용품과 화장지 등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개선 의지가 전혀 없는 변명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전히 지자체 계약 구매 담당자들이 우선 구매 제도의 내용과 필요성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장애인 생산 제품은 품질이 낮다는 편견까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부산교통공사 등 다른 지역 공공기관의 경우 구매 품목을 확대해 계약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교육 등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법정 구매율을 훌쩍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강원도 역시 매년 장애인 생산품 홍보 전시회와 시군별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강원도에서는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할 수 있는 물품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올해 안에 이 정도는 구매하겠다라는 것을 좀 개발해서 그런 방향의 중증장애인 작업시설을 좀 만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더욱이 중증장애인들에게 일자리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닌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는 기회로서 생산된 물품들의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절실한 상황입니다. 허울뿐인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강원도가 남북 교류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내년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북한의 8차 당대회 등을 전후해 남북 관계를 둘러싼 한반도 정세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 정책을 위해 2024년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와 속초 원산 항로 개설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강원 평화특별자치도 지정과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제도와 인프라 구축에 나설 계획입니다. 환경부의 설악산 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대한 고성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고성지역 29개 기관단체와 군의회 등으로 구성된 국립공원 확대 반대 고성군민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반대하는 성명서와 탄원서를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성명을 통해 환경부가 추진하는 국립공원 확대 방안은 지역 실정과 주민의 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북방개척의 중심지가 될 고성군의 성장 동력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